네, 다음으로 이제 점프의 전체 동작을 학습해 보겠습니다. 이 점프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작용, 반작용의 원리입니다.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앞에 있는 이 벽을 땅, 지면이라고 가정합시다. 그러면 쌤이 팔로 땅을 세게 밀어볼게요. 세게 밀었어. 세게 미니까 몸이 세게 밀리네. 그렇죠. 이 지금의 이 과정이 점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팔로 세게 민 만큼 뒤로 밀리는 이 정도가 점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점프는 점프하고자 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먼저 힘을 가야 돼요. 이게 작용이죠, 작용. 벽을 먼저 밀고 이 작용에 반작용으로 내가 뒤로 밀리면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. 이게 점프의 원리입니다. 그래서 점프는 단순히 내 힘으로 점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반대 방향으로 밀어낸 이 반작용용으로 점프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이 지면에다가 강한 힘을 주는 이 자세가 점프의 최종 동작일 건데요. 그런데 내가 지면에다가 강한 힘을 주는 이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체중계인데요. 이 체육관 전체를, 바닥 전체를 체중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그렇다면 먼저 이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가만히 서 있으면은 본인 체중만큼의 무게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지금 점프가 될까요? 안 되죠. 이 점프는 본인 체중의 무게를 넘어서는 힘을 줘야만 조금이라도 점프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체중계의 숫자를 최대한으로 올려볼 겁니다. 그 전에 우리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?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서 어떤 동작을 하니까 체중계의 숫자가 올라갔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. 먼저 이런 거죠. 체중계에 올라서서 무릎을 순간적으로 굽히니까 체중계 숫자가 올라갔어. 요거는 이 하체가 일자로 상체를 지탱하고 있다가 무릎을 굽히니까 이 상체가 순간적으로 하강하면서 중력 가속도를 체중에 보태주는 거예요. 체중에. 그러면 순간적으로 체중이 올라갑니다. 체중이 올라가. 요게 점프 자세의 첫 번째 동작이에요. 무릎 굽히는 거. 자, 그 다음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. 이 하체랑 상체는 이미 썼어. 요렇게 썼어. 그다음 남은 게 뭐 있죠? 이 팔이 있습니다. 이 팔을 무릎 반동과 같이 지면을 향해서 쭉 눌러주면은 체중이 더 올라갑니다. 이 팔도 상체와 마찬가지로 지면을 향해서 중력 가속도를 보태주기 때문에 체중이 순간적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. 팔의 반동으로 지면을 쭉 이렇게 눌러주면은 체중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팔 반동은 앞뒤 방향이 있죠. 앞에서 뒤로 보내는 것도 있고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보내는 반동도 있어요. 근데 이 지면에 가는 힘은 똑같아요. 앞에서 뒤나 뒤에서 앞이나 힘은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은 위로 점프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최종 동작은 팔이 위로 향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보내는 이 반동이 점프 자세에는 더 적합한 자세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점프의 최종 동작은 무릎과 팔 반동을 활용해서 지면을 강하게 눌러주는 이 동작이 최종 동작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배운 3스텝을 활용해서 속도까지 포함을 시켜주면은 점프의 전체 동작이 되는 거죠. 3스텝으로 속도 붙이고 최종 동작으로 힘 보태고 3스텝으로 속도 보태고 최종 동작 무릎 반동 팔 반동 요게 점프의 전체 동작입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3스텝과
최종 동작을 매끄럽게 이어줄 수 있는 팔 동작을 확인하면서 전체 동작을 학습해 보겠습니다. 앞서서 팔 반동을 얘기할 때 팔 반동은 뒤에서 앞으로 오는 팔 반동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요. 우선적으로 이 팔을 뒤로 쭉 보내려면은 중간에 있다가 뒤로 보내는 것보다는 앞쪽으로 팔을 보낸 다음에 회전 반경을 넓힌 다음에 뒤로 쭉 보내면 팔이 뒤로 훨씬 더 멀리 보낼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우선적으로 1번 스텝을 밟을 때 팔이 앞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. 전체 동작을 해볼게요. 1번 스텝을 밟을 때 팔은 앞쪽을 향합니다. 그리고 1번과 2번 스텝으로 향하는 중에 팔은 뒤로 쭉 뻗어야 돼요. 뒤로 쭉 뻗고 2번과 3번 스텝으로 향할 때 팔은 앞쪽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. 앞쪽으로. 그리고 3번 스텝에서 왼발과 오른발이 동시에 닿는 타이밍에 팔을 밑으로 쭉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. 3번 스텝을 밟는 저 지점에 모든 힘이 최대가 돼야 돼요. 3스텝으로 얻은 속도도 최대가 되어야 되고 무릎 반동도 최대, 팔 반동도 최대. 이 세 가지가 최대로 만들어졌을 때 최고의 점프력을 낼 수 있는 거죠. 연결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. 1, 2, 3 이런 식으로. 자, 다시 해보면 1, 2, 3 3번 지점에 모든 힘을 최고로 만들자. 1, 2, 3 요것만 잘 기억하면 점프 자세의 전체 동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다시 마지막으로 1, 2, 3 이렇게 하면 점프 자세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3스텝을 활용한 점프 동작을 학습해 보았는데요. 우리는 지금 배운 거를 실제 스포츠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실제 스포츠 상황에서는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. 첫 번째 경우는 지금처럼 3스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. 그럴 때는 당연히 지금 배운 대로 올바르게 3스텝을 활용하면 되고, 두 번째 경우는 3스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경우,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, 혹은 좀 더 급하게, 좀 더 빠르게 점프를 해야 될 때, 이럴 때는 3스텝은 못해도 최종 동작을 기억하면 돼요. 너무 좁네. 최종 동작. 반동만 기억하면 돼요. 반동만. 이런 식으로. 자,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3스텝 이상으로 걷거나 뛰어야 할 때, 경기장이 넓거나 속도가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일 때는, 이럴 때는 언제 3스텝으로 마무리할지 이 타이밍을 잘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속도가 붙어 있어. 3스텝 언제 할지 이 타이밍만 잘 보고 있으면 돼요. 속도가 붙어 있고 언제 할지, 3스텝 언제 할지 이것만 잘 파악하면은 이 세 가지 경우에도 이 3스텝 점프 혹은 올바른 점프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.